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증시 상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블루오크 이동훈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게리콘 위원장의 어떤 사임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사임 소식이 좀 전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제 상당히 출렁거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걱정한 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많이 좀 안정이 되면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초반까지만 해도 게리콘 위원장의 어떤 사임 여파, 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백악관에서 어떤 힘의 균형이, 결국엔 이제 보호무역주의자 중심으로 좀 퍼지는 거 아니냐, 힘이 그쪽으로 더 쏠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와 같은 발언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관련된 언급을 할 것이다. 관련된 어떤 발표를 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철강유에 대한 어떤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런 언급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보호무역에 대한 우려 자체는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일부 입장이 좀 보도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시석이 되는 그런 모습도 나왔는데, 문우신 장관 같은 경우는 관세 부과할 것이다 이런 발언하면서도 이웃 국가, 그러니까 이 이웃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이웃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우방 국가를 얘기하는 건지에 따른 해석이 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웃 국가들에 대해서는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관세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건 현재까지로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어떤 해석이 더 강하게 부각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어떤 내용이 보도되면서 관세 부과 자체가 결국에는 협상 카드 아니냐. 나프타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과의 어떤 FTA 협상이 재협상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이제 무기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시각이 부각이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 최종적으로 관세 부과가 되는 국가들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어떤 희망 섞인 어떤 보도라든가 이런 분석이 좀 나오면서 우려감이 좀 일부 희석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날 나온 이제 그 지표들, 특히 이제 베이지북 내용에서 가파른 금리 인상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어떤 내용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오후에 들어서는 좀 상승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베이지북 내용을 보면 일부 산업에서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임금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일부 산업은 IT 업종 얘기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런 가운데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용과 물가에 있어서 완만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문구가 들어간 것 자체에 대해서 시장은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만한 상승세라는 것은 금리 인상 속도로 치면 점진적인 인상을 해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시장은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가파른 금리 인상을 초래하는 것이 물가 상승, 그리고 임금의 상승률이다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이 완만한 상승 자체는 결국에는 연준에서 금리를 올릴 때도 속도를 좀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쪽으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 베이지북 공개 이후에도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거의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2.88 정도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다 보니까 FOMC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금리를 올리지만 결국에는 연내 금리 인상은 총 3차례 정도, 그러니까 4차례 이상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쪽으로 이제 무게가 실리면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는 그런 흐름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날 나온 지표들도 대체로 시장의 어떤 걱정을 더해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ADP 민간 고용 같은 경우는 23만 5천 명 정도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예상치가 19만 명 정도였거든요.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잘 나오면 또 금리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예상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지난달 수치보다는 내려간 거거든요. 지난달 수치보다는 내려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간 고용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어도 이 자체에 대해서는 시장이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고용 늘어나면 결국에는 소비 늘어나는 것이니 기업들의 실적 좋아지겠지, 이런 쪽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1월 지난달 무역 적자가 5% 정도 적자폭이 늘어났다라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거는 적자폭이 늘어나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보호무역을 더 강화하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더 이제 나빠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호무역이 늘어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만 예를 들어서 미국 기업들의 수출은 줄고 수입이 크게 늘었다, 수입이 늘었다, 이런 상태가 아니라 수출이 다 늘어나는 단계에서 수입이 더 늘어났다라는 것은 결국에 소비 자체가 증가됐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수치 자체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향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그런 자료로 쓸 수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나온 지표는 대체로 좀 안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달러화는 소폭 이제 내려갔습니다. 뭐 0.04% 하락하면서 89.57 정도 이제 수준에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유로화가 다시 좀 반등을 하는 유럽의 정치 상황이 좀 안정되면서 유로화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그리고 오늘 베이지북 내용으로 봤을 때 금리는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쪽으로 좀 해석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달러화는 소폭 내려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아마 이제 곧 FMC 국면으로 진입을 하게 되죠. 다다음 주 FMC 되는데 그 전까지는 뭐 한쪽 방향을 일방적으로 잡기는 어려울 겁니다. 현재로서는 그 전까지는 박스권 그리고 FMC 전후에서는 다시 하락하는 그런 그림으로 좀 보고 있는 상태인데 뭐 큰 어떤 예상치와 다르지 않은 그런 이제 흐름이 지금 현재로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국제유가는 지금 2% 정도 하락했습니다. 뭐 재고 증가에 대한 어떤 우려감, 미국에서 생산량에 대한 어떤 증가 전망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어떤 영향을 주면서 좀 비교적 이제 많이 빠졌죠. 2% 이상 하락하면서 61달러대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뭐 60달러 정도 되면 또 다시 수요 증가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또 산유국에서 이제 감산 연장할 것이다 이런 어떤 재료들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재고, 내려오면은 또 감산 이슈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부각이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국제유가는 아마 뭐 다시 또 내려가면서 올라가는 정도, 박스권 정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뭐 합리적이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변동성 지수는 이제 내려갔습니다. 오늘 좀 주목해 봐야 되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게리콘 의장 어떤 사임 소식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심리적인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이제 수치로 볼 수 있는 데이터거든요. 근데 2.7% 정도 하락하면서 17.85로 마감이 됐는데 뭐 이 정도 마감됐다라는 것은 게리콘 의장의 사임이 결국엔 주식시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시장은 조금 이 이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생각보다 빠른 시점에 벗어날 수도 있다. 이런 희망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간 선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200계약 정도, 228계약 정도 매수하는 가운데 0.66% 정도 올랐는데요. 어제 야간 선물이 1% 이상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초반에 반짝 올라간 거 이외에는 그다지 강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이제 강해야 되는 날 이제 밀렸다라는 점에서 미증시가 비록 뭐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은 뭐 혼조세로 마감했지만 우리 시장을 전일에 좀 다소 억울하게 하겠다 이런 측면이 좀 부각될 것이다 이렇게 외국인들은 예측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어떤 이슈들 좀 살펴봐야 되는데 게리콘 사임 여파가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라고 봐야 되는 점 이 부분 우리는 좀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게리콘 이제 위원장의 사임이 지금 일부에서는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보도가 되고 있죠. 근데 또 하나는 게리콘 의장 자체가 약간 한때 이제 민주당 쪽 사람이었다라는 측면 그리고 친시장적인 인물이었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주목을 하는 사람인데 다만 이 확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이 사람이 추진했던 정책들 그러니까 감세 정책 그리고 인프라 투자 정책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이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라든가 감세 정책이 이 사람이 사임한다라고 해서 이 정책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 되면서 이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어떤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무역이라는 것 자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부터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감지를 했던 예상을 했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새삼스럽게 크게 부각되지는 않을 텐데 다만 일부에서 이제 그 백악관의 힘의 균형이 뭐 일종의 이제 알력 다툼에서 자유무역파가 이제 보호무역파한테 패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이런 가운데서 보호무역 관련된 어떤 압박이라든가 그리고 통상압력 이런 것들이 신흥시장에게 상당히 좀 강하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충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등락은 나오되 다만 이 사람이 추진했던 친시장적인 정책은 계속해서 시행이 되는 그런 단계다라는 점에서 뭐 극단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가운데 어제 또 반영이 되지 못했던 부분, 북미 관계 개선 가능성이거든요. 이거는 뭐 지속적으로 시장에서는 좀 주목해 볼 만하죠. 그러니까 당장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돼서는 뭐 지켜보겠다 정도의 언급이 나왔지만
곧 다음 달이거든요. 4월에 남북 정상회담 진행이 되고 그 과정에서 또 북한과 미국과의 어떤 관계 개선 가능성이 계속 제기가 되면 이 부분이 계속 부각되면서 또 미국 증시가 좀 안정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이것 때문에 크게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작년도에 북한과의 관계 문제가 미증시의 발목을 잡았던 걸 감안해 볼 때 심리적으로 좀 안정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될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잠재적으로 시장을 지탱해주는 그런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이제 일정은 22 통화정책회의인데 현재는 뭐 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약간 좀 엇갈리는 내용이 있는 게 드라기 총재는 뭐 계속해서 그 경기에 대해서는 좋다. 그런데 부양책은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나왔던 22 통화정책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2명 정도가 채권을 매입하는 정책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어떤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노이즈, 서로 어떤 의견이 다른 게 어느 정도 강도로 부각이 되는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22 통화정책에 대한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 지난달에 2명이었는데 2명 이상의 어떤 위원들이 발언을 하게 된다라면 좀 시장에 더 좀 불안정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아시아 증시에서는 이제 중국의 수출입 동향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대표적인 소비 국가면서 동시에 또 생산 국가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수출입 데이터 자체가 증가되는 게 글로벌 소비가 증가됐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면서 경기가 그만큼 좋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중국의 무역 수지 규모, 수출의 증가, 수입의 증가 예상치만큼의 흐름이 나온다면 경기 자체는 좋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나오는 것도 오늘은 중점적으로 잘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동훈 대표와 함께 해외시장 흐름 살펴보았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